네,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재은이고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매니저님 너무 오랜만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희 영민한 김프로가 다시 찾아왔는데 네. 오늘 또 공교롭게도 한퍼 특보가 내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골프 쉬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또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럴 때 연습을 열심히 해놓으셔야 내년 네. 봄에 이제 라운딩을 나가셨을 맞습니다. 때 일치월장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연말 다 됐으니까 막 파장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절대 줄이시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오늘은 반도체 칩셋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고 맞아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연말 랠리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네. 오늘도 영민한 프로와 우리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이 시간 또 꼭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제가 네. 오늘 또 다음 주를 대비해서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봄철에 또 수확 내실 수 있게 우리 매니저님 시원한 스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운딩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던 거에 비해서 네. 오늘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네. 오늘은 파4홀로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프. 네. 사실 파4홀은 뭐 해저드도 많고 좀 전장도 길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홀이거든요. 네.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어찌 보면 파5 홀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맞아요. 파4 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어저께 이제 하락했던 거 빠르게 좀 만회를 하면서 좀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네. 아쉽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반등 흐름 자체가 매우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이 좀 됐고 코스피 시장도 한 0.4% 정도 2600포인트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오늘 미증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9% 가까이 맞아요.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1등인 삼성전자와 2등인 SK하이닉스가 오늘 아무리 못해도 한 2, 3% 정도는 그러니까요. 가져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단기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상승을 좀 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오후장까지는 시장이 아주 좀 강하게 상승 마감하면서 이제 고가 마감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초반의 흐름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끝은 좀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이제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에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코스 진단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라운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홀은 바로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매니저님 그동안 정말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네.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2월 5일 소개해 주셨던 가온칩스입니다. 아,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진짜 안 봐도 홀인원이에요. 네. 뭐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오늘 오전장에 이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이제 가온칩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네. 어제도 꿈틀거리고 좀 움직이다가 오늘 그냥 오전부터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가온칩스가 급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들이 다 따라 움직인 네. 거예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죄다 같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오늘 초반 시장의 분위기는 가온칩스와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고 사실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대만의 이제 이런 팹리스 기업들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유가
실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온칩스가 대규모 수주를 한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넥스트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서서히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AI 반도체 이슈 안에서 이 팹리스라든지 칩리스 기업들의 가치가 훨씬 더 좀 커지지 않겠는가. 오늘은 가온칩스가 이제 대장주였지만 대장주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또 대장주였기 때문에 대장주들은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후속주 또 하나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네. 그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지금의 시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상승 랠리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놓치신 분들 정말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원샷 홀인원 쪽에서 또 후속주가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1월 7일 소개해 주셨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했던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도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역시 나이스 홀인원입니다. 바이오 종목도 요즘 잘 가는 종목들은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일단 왜 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예요. 쇼치키즈, 쇼커버가 계속 유입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내년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이제 공매도 쳤던 걸 상환하기 위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수급적으로 가장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개발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장 초반에 거의 13%가 넘게 급등세가 나왔고요. 네. 어저께 혹시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린 거 못 보신 분들은 MBN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 MBN골드 채널을 통해서 제 무료 공개 방송 녹화를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제가 제약바이오 특집으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사실 어저께 죄다 분석을 다 해드렸었거든요. 유한양행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이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포함해서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첨생법 개정과 또 CART, CL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시장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죄다 분석해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한 종목도 예외 없이 지금 다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걸 제가 HLB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강조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되기 전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루만 빨리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또 한 종목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후속주로 공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후속주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매니저님, 홀인원 종목 2가지나 이렇게 달성하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6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매니저님? 오늘 같은 날 아마 또 한미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앞서 칩셋 미디어가 막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네.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너무 무겁게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한미 반도체를 버디 의견으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지금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점 돌파 신호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매니저님? 최근에 업종과 상관없이 네.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HPSP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한번 뚫었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던 알테오젠이 어저께 장중에 맞아요.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어요. 네.
바닥에 누워있던 종목들과 옆으로 횡보하던 종목들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말 연초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 우리가 또 가장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서 지루하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뒤로 밀릴 거였다면 진작에 5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시면 58,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지루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내년이 되면 한미반도체 TC 본더와 관련된 매출이 직접적으로 인식되고 HBM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이 자리에서 한미반도체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7만 원 위로 한번 위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7만 원 위까지는 한번 상승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버디 의견 드리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디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네, 뭐 한 5% 지금 1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네.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지금 63,000원이면 비교적 조금 높게 매수를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6만 원 정도까지 조금 낮춰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큰 시장 상황일 때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그냥 조용히 매수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전장이 굉장히 깁니다. 네. 옆에 또 굉장히 짧아서 네. 오비 나기가 참 쉬운 홀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텍, 제약바이오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속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준비를 좀 해봤고요. 긴 전장을 그냥 한 번에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원한 상승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종목이니까 네.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미국의 이제 차헬스케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을 해서 설비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차바이오텍은 미국 병원이 차헬스케어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올해 2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짜 자회사인 차헬스케어를 내년도에는 국내 시장에 또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따따블 가가지고 맞아요. 300% 상승하고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네. 상황이에요. 내년에도 공모 시장이 상당히 좀 뜨거울 걸로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차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로 배아줄기 세포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로열티가 이제 유입되면서 올해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00만 달러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계약금 200억에 마일스톤 230억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좀 탄탄해졌다. 내년도에 어찌 보면 R&D 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할 비용을 올해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로열티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거의 현금만 400억이 넘게 지금 유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상당히 공격적인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가장 좀 주목하는 포인트. 차바이오텍이 단순히 세포 치료제만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영위하는 기업들, 시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바이오텍도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이 CDMO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CDMO 사업 자체가 차바이오텍의 성장성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요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저께 국회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사실상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국회 통과가 되면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배아줄기 세포라든지 이 CAR-T 치료제, CAR-NK 치료제 이런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바이오텍은 모멘텀과 단기적인 펀더멘탈을 동시에 지금 보유한 기업이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다음 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한 뇌 이식 수술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그런 이제 소식들이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배아줄기 세포 시장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수혜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맞아요. 해서 목표가를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도 1,000원 올려가지고 18,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바이오 종목 포트에 담아봐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벙커도 참 많고 옆에 이렇게 물도 있어서 네.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 칩 관련된 후속주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온칩스 후속주. 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에이지랜드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고 네. 가온칩스 외에 오늘 AD 테크놀로지나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다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 이게 칩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대장주는 칩셋 미디어였단 말이에요. 가온칩스가 아니라 칩셋 맞습니다. 미디어였어요. 원래 대장주는 네. 칩셋 미디어였는데 오늘 가온칩스가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대장주가 된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칩셋 미디어가 지금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냐면 올해 NPU 개발에 성공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고객사들한테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년 1분기 중에 NPU와 관련된 매출이 또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늘 오히려 아주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칩셋 미디어를 오히려 조용히 매수를 해놨다가 단기 급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오늘 칩셋 미디어가 다른 칩 관련된 종목들보다 또 상대적으로 잘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근에 칩셋 미디어가 100% 유증을 해가지고 무증을 해가지고 네. 무상증자 신주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신주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다소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결국은 AI 반도체 이슈가 내년에도 계속 주도 업종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됐던 CXL이라든지 전부 이 AI 가속기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변화의 가장 중점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저전력 반도체, 저전압 반도체, 그리고 저발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NPU가 좋은 건 결국 저전력 반도체인과 동시에 기존의 반도체들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라는 게 이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칩셋 미디어가 원래는 이 비디오 IP 반도체 블록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최근에는 NPU 칩을 개발하는 데 이제 성공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칩보다 뭐 10배 이상 성능이 좋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칩셋 미디어를 눌림목 공략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 CES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1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이 두 가지가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ES를 전후로 각종 하드웨어의 폼팩트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장 이슈가 또 주목될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가 그때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부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에도 나이스샷! 나이스샷!